자, 이번 시간은 모직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할 거예요. 자, 여기에 보면은 모직의 가짜 섬유는 뭘까요? 모직의 가짜 섬유. 우리가 화학 섬유가 생긴 이유가 다 있어요. 화학 섬유가 그냥 생긴 게 아니고 옛날에는 천연 섬유밖에 없었죠. 네. 그런데 이 인류가 요즘 근대화 사회에 오면서 화학 섬유로 바뀌어 나가고 있잖아요. 뭡니까? 아크릴. 자, 모직이라는 말에 이걸 잘 생각하셔야 돼요. 니트가 있죠, 니트. 니트가 있고 일반 양복 기지 같은 게 있죠. 두 가지가 있잖아요. 모직에도. 그러면 쇠타, 이런 쇠타, 이런 쇠타는 가짜 섬유가 아크릴입니다. 아크릴. 아크릴을 만들고 아크릴 얻으면 늘어나잖아. 쭉 늘어나다가 이게 쭉 줄어들지 않아. 사고 치지 않아. 뜨거운 물 들어가면 안 돼요. 아크릴은 뜨거운 물 빨다가면 그날 바로 사고 쳐야 돼. 쭉 다 늘어나잖아. 이거 보면 뭔지 이게 모직인지 화학섬유인지 헷갈려요. 요즘 워낙 화학섬유 잘 나오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거 가짜섬유라는 말은 왜 쓰냐 하면은 구분을 잘 하시라는 거야. 이런 니트가 들어왔을 때, 니트가 왔을 때, 이게, 근데 100% 아크릴이 아니고, 이게 요즘 뭐, 호남사가 막 쓸었어. 모 50에, 뭐, 아크릴 50. 가격을 또 싸게 해야 되니까. 100% 하면 비싸니까, 뭐 100%는 비싸니까, 여기다가 혼합섬유, 이제, 혼방이라 하죠, 혼방. 그거를. 두 가지 섞어가지고 나오죠. 근데 또 어떤 거는 100% 아크릴이잖아. 머플러 같은 거 이런 것도 많아. 근데 정전기가 지심하지, 그죠? 아크릴은. 근데 가짜 모직이란 말이야. 가짜 모직은 아크릴 계통으로 만든다. 그런데 그게 아니고 양복 기지 뭐겠어요? 폴리. 우리가 양복 100%짜리가 천이 있고 제일 모직에서 나오는 게 뭐 예를 들어서 100%가 있고 뭐 100% 있고 그다음 뭐 몇 프로 섞인 게 있잖아. 다 폴리하고 섞어놓은 거예요. 폴리하고 모직하고 섞어놓으면 별 표가 안 나요. 왜 섞이겠어요? 모직 100%는 어때요? 물론 가격도 비싸지만 주름이 잘 가잖아. 거기다가 폴리를 좀 섞어놓으면 어떻게 돼요? 주름이 안 가잖아요. 거기다가 또 폴리에다가 고무를 섞어서 뭐가 돼요? 아웃도어가 되는 거야. 여러분들 입고 다니는 바지 요즘 아웃도어 많이 입고 다니잖아. 쩍쩍 늘어나고 편하잖아. 그 폴리에다가 고무를 딱 갖다 섞어놓으니까 폴리우레탄이 딱 되는 거야. 그 섬유는 우리가 섬유를 어차피 매일매일 만지는 게 옷이고 섬유이기 때문에 섬유에 대한 기본 지식도 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자, 이 가짜 섬유는 빼고 이제 진짜 섬유로 천연 섬유로 가지고 합니다. 천연 섬유는요 염색의 기법이라는 게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옷을 입기 시작할 때부터 제일 먼저 뭐부터 입겠어요? 천연 섬유 중에서 제일 먼저 입은 옷이 뭐겠어요? 동물에 털려가지고 먼저 살아있는 동물 잡아가 껍데기 뺏겨가지고 그걸 옷을 입을 거 아닙니까? 껍데기 새로 입든지 면이 빠르겠어요. 면으로 옷을 만들면 인류 최초에 옷을 만들어 입을 때 물론 나무잎으로 가리는 부분 입었지만 그거 이외에 옷을 입었을 때 제일 먼저 한 게 동물이야. 동물을 잡아다가 그 동물 갖다 입었잖아. 동물성 섬유를 제일 먼저 입었다. 그 다음에 이제 식물을 만들어가지고 나온 게 목화니까 그 목화를 가지고 옷을 짜가 입었으니까. 근데 이 최초는 면은 옷으로 나온 지가 동물성 섬유보다 늦어요. 동물성 섬유가 인류 더 문제예요. 그러면 저거를 염색 기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인류 옛날부터 흘러나온 거잖아 벌써. 이거 쭉 보면요 염색이 제일 먼저 오랜 역사를 봤을 때 모직이 제일 오래됐고 그 다음에 싱크, 그 다음에 면, 그 다음에 화학섬유예요. 이 화학섬유는 근대사에 와가지고 개발된 거다 보니까 염색의 기법이 지금 나온 거잖아. 근데 이거는 몇 천 년 된 이 모직이나 싱크나 이런 것들 면은 몇 천 년 전부터 염색의 기법이 나온 거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에 모자랐던 안 되던 것들을 다 개발해가지고 지금 완성 단계에 와 있잖아. 천연 염색은 그죠? 그런데 화학산은 지금 아니거든. 이것도 아직까지 진행 중이에요. 화학섬유는 아직도 염색이 진행 중이고 이거는 완전 상태에 와 있는 거다. 그러면 모직을 합니다. 모직을 보면
섬유가 지금 우리가 동물이 크게 나누면 동물성 섬유, 식물성 섬유 나오잖아, 그죠? 이 식물성 섬유고 이 동물성 섬유는 실이 이렇게 생겼어요. 실을 보면은 현미경으로 보면은 이제 우리 여기 현미경 전자 현미경이 저거 150만짜리 저거를 가지고 이제 딱 봐주면 안 좋아. 실이 어떻게 생기냐면은 또 뱀비늘 있죠. 뱀비늘처럼 이렇게 생겼어요. 현미경으로 봤을 때. 그런데 문제는 이 가지런하게 뱀비늘처럼 되어 있던 섬유가 세탁을 하면서 드라이클린에서 이 뱀비늘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런데 물세탁이라는 걸 하면서 이 비늘이 이렇게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물세탁을 하는 일반적인 물세탁을 우리가 배우지 않은 사람이 물세탁을 할 때는 이런 현상으로 뱀비늘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생깁니까? 보풀이 생기기 시작하잖아. 기모가 생기고 기모가 생기면서 기모가 생겼는데 마찰에 해가지고 이 겨드랑이 같으면 이렇게 비비잖아. 비비면은 이거 뭐가 생깁니까? 보풀이 생기는 거야. 그게 바로 마찰력에 의해서 생기는 게 보풀이라. 그럼 깎아줘야 되잖아. 그러면 깎아줄수록 어떻게 돼요? 표면은 매끄러워지지만 원단이 가늘어져. 원단이 얇아진다는 거야. 그것도 안 되는 거예요. 깎아줘도 안 되는 거고. 그러면 섬유가 자꾸 얇아지면 보온성이 떨어지고 다 그렇게 되잖아. 그러니까 요 모직은 세탁하는 방법이 상당히 중요해요. 그럼 모직은 수축 현상이 생겨요. 수축 현상. 길이가 이만한데 세탁을 하면 이렇게 줄어드는 게 우리가 제일 문제잖아. 줄어드는 이유를 알아야 돼요. 줄어드는 거는 운동에 의해서 줄어들어요. 우리가 물 세탁을 하면서 모직 세탁을 하면서 제일 문제가 옷이 준다. 옷이 버풀이 생긴다. 옷이 보면 막 잔들이 많이 나가지고 옷이 막 엉망이잖아. 드라이에서는 안 그런데 표면이 매끄리하던 게 물 세탁을 하면 막 들고 일어나가지고 그렇잖아. 그죠? 그 두 가지가 문제잖아. 모직은 색상 빠질 일은 거의 드물어요. 물에 빠르가 색깔 날아가는 거 봤어요. 모직은 색깔은 잘 안 날아가요. 염색 결례도가 좋아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수축, 그 다음에 그거 생기는 거. 버풀. 이 두 가지 조심해야 되는데, 자, 하나는 뭐냐면 운동에 의해서 세탁을 할 때 세탁 과정에서 운동에 의해서 돌리게 되면은 수축이 일어나요. 그 다음에 버풀이 기모가 일어나는 이유는 세제에 의해서 일어나요. 자, 알칼리 세제와 중성 세제 있는데 지금 여기 보면 세제가 산성 세제가 되어 있죠. 모직은 산성 세제. 요게 하나의 실입니다. 실. 근데 요는 왜 이렇게 일어났냐? 이게 뚜껑이 뚜껑. 요 끝은 뚜껑으로 딱 열렸어요. 자, 요게 뭡니까? 펜이죠. 요거 뚜껑을 열어놓은 거예요. 요 속에 지금 빨간 물들이 있죠. 빨간 펜이니까 빨간 물들이 있죠. 염색을 하는데 요 염색할 때 모직이라는 섬유를 염색을 할 때는 그냥 이게 알기 쉽게 얘기하는 겁니다. 뚜껑을 열어가 이 속에다 물을 넣어야 되잖아. 빨간 물을 넣든 파란 물을 넣든 물을 넣는 색깔을 열는 데 따라서 섬유 색깔이 나오는 거잖아. 그럼 이 뚜껑을 열지 않고는 못 넣잖아 지금요. 이 뚜껑을 여는 게 뭐냐? 암모니아, 알칼리입니다. 알칼리입니다. 알칼리. 암모니아로 가지고 하면 이 뚜껑이 열려요. 뚜껑이 열린다는 건 바로 아까 그거 생기는 거 있죠. 버블 생기는 거 있죠. 생기는 거 똑같아요. 옷이 잔털이 생기는 거는 알칼리에 의해서 생기는 거예요. 여기서 잠시 그 기본을 떠나가지고 염색에 대해서 얘기하겠어요. 뚜껑을 열어주고 여기다 속에다가 물감을 잡아넣어야 돼요. 알칼리로 뚜껑을 열고 암모니아로 뚜껑을 열고 여기다가 색깔을 염색을 타는 물에다가
개미산이라는 게 있어요. 개미산. 개미산은 뭐냐면 색을 쭉 당겨가지고 요 속으로 잡아있는 게 끌어당기는 플러스 힘을 가진 거예요. 플러스 힘을. 개미산을 일반 물감에다가 개미산을 넣게 되면은 쭉 섬유 속으로 빨아당기는 힘을 가진 게 개미산이에요. 개미산을 넣고 난 다음에 뚜껑을 닫아야 되겠죠. 염색 물감이 다 들어갔어요. 이제 이 뚜껑을 딱, 이거 뚜껑 안 닫으면 어떻게 돼요? 물에 빨면 어떻게 돼요? 색깔이 쑥 다 빠집니다. 안 빠지게 하는 방법은 이 뚜껑을 암모니아로 열었죠. 알칼리로 열었어. 다시 산으로 닫아줘야 돼요. 빙초산으로 닫아보는 거야. 빙초산으로 닫아놓은 거야. 염색이, 그래서 염색이 된 거야. 고착이 된 거야. 그래서 우리가 그 모직이나 실크나 염색할 때 암모니아로 뺍니다. 색깔을 빼고 넣을 때 개미산을 넣고 고착은 비수산으로 고착시키는 거야. 이 세탁을 하는 과정, 이 강의 과정 속에 염색이라는 이런 과정이 다 들어갑니다. 그걸 모르고는 또 안 되니까. 우리가 공부하는 게 뭐예요? 이렇게 공부하는 이유는 염색을 하는 게 아니에요. 섬유의 원리를 알고 염색의 원리를 알아야지 우리가 취급하는 의류를 사고 없이 안전하게 세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공부하기 위해서 모여서 하는 거예요. 알겠죠? 이렇게. 자, 그래서 빙초산이 중성입니까? 산성입니까? 알칼리입니까? 산성이죠, 산성. 그럼 세제 중에 우리가 모직 세탁을 할 때 산성으로 성상이 산성인 세제를 가지고 이용하면은 뚜껑이 열려요, 안 열려? 염색물이 바깥으로 추출돼야 안 돼요. 안 나오겠죠? 산성 세제를 쓰면은 첫째 색 빠짐을 방지해요. 그리고 버풀이 생기겠어, 안 생기겠어? 버풀도 안 생겨. 됐죠? 세제 쓸 때 산성 세제 쓰라는 거예요. 산성 세제 이름 뭡니까? 칼라 브라이트. 스무죠? 어때요? 좋습니다. 매끄럽고 좋잖아. 자, 그리고 클리닝 방법은 웻 클리닝이에요. 웻 클리닝. 웻 클리닝. 염색의 온도 몇 도 해야 될까요? 분모는 몇 도를 해야 될까요? 40도. 모직입니다. 모직.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건 다른 섬유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모직. 면도 아니고 실크도 아니고 다 모직. 헷갈리지 마세요. 모직을 할 때는 물의 온도를 35도에서 40도. 운동을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절대 하면 안 돼요. 이유는 간단해요. 면일 경우에는 얼룩이 파고들면 이 섬유 속으로 이렇게 파고듭니다. 그런데 모직은 섬유 위에 얹힙니다. 이 말은 그럼 뭐냐면은 쉽게 생각하세요. 면은 수용성이다. 우리가 묻는 얼룩 있죠. 얼룩은 수용성이잖아. 수용성. 물론 유용성도 기름도 있지만 수용성이 대부분이에요. 수용성 얼룩이 면은 끌어당기는 힘이 있잖아요. 우리가 방바닥 닦을 때 근래 면으로 하지 뭐가 돼? 나이로로 합니까? 뭐로 합니까? 아니잖아요. 흡습성이 좋잖아. 물을 끌어당기는 힘이 좋아요. 그럼 얼룩도 끌어당기는 힘이 좋아. 그래서 면은 이 속에 파고들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 여기서 얼룩을 빼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방망이로 두드려 패든지 세탁기 돌리든지 힘을 가해줘야 돼요. 그래야 때가 빠져나와요. 그런데 모직 같은 경우는 요 섬유가 기름입니다. 기름. 섬유 자체가 지방을 가지고 있어요. 맞죠? 네. 지방을 가지고 있는 섬유에 수용성 얼룩이 떨어지니까 요 속으로 못 파고들어가. 물과 기름이.
물과 기름이 어떻게 해? 파고갈 수가 없잖아. 그럼 요거에 딱 얹혀져 있는 거야. 얹혀져 있다 보니까 오염도가 면보다 빠져나오는 게 어때요? 쉽잖아. 굳이 돌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담금 세탁으로만 해도 된다. 담금. 그러면은 여기다가 물을 받고 35도에서 40도 정도 되는 물을 받아요. 물은 충분하게 많아야 돼요. 물을 자작하게 하는 게 아니고 빠져나오는 오염물질이 물에 있으려면 옷은 작지만 물은 수용을 하듯이 넉넉하게 있어요. 웨트 클리닝 할 때는 반드시 물은 많아야 돼요. 물색 우리가 면이라든지 이런 거 빨 때 물이 적으면 괜찮아요. 그런데 모는 물이 많아야 돼요. 그럼 요 속에다가 물온도 요 정도 하고 그 다음에 세제를 산성세제를 타요. 세제의 양은 얼마나 넣어야 되는가 사람들 질문을 많이 합니다. 세제의 양은 표준이 있어요. 표준이 0.2%예요. 표준. 그 다음에 여기서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어요. 이 말은 뭐냐면은 모든 세제의 양은 표준을 준해가지고 때가 많은 옷은 위로 덜 0.4 뭐 0.5 올라가야 되겠죠. 때가 많은 거는 분해를 많이 해야 되니까 세제의 양이 많이 들어가야 돼. 그 다음에 때가 적은 옷은 때가 뭐 새 옷이다. 한 번도 안 입은 옷이다. 굳이 그거다 세제를 많이 넣을 필요 없잖아요. 심지어는 안 입어도 돼. 안 입은 옷 같으면 새 옷 같으면 굳이 그거다 세제를 넣을 필요 없어요. 세제는 왜 넣느냐? 옷에 가지고 있는 섬유가 가지고 있는 고유의 지방을 빼지 않고 우리가 착용 중에 입은 오염 지방을 제거하기 위해서 쓰는 게 세제거든. 그런데 새 옷은 오염물질이 묻어 있지 않잖아. 그러면 세제가 필요 없는 거야. 그러면 옷이 오염도에 따라서 세제 양은 본인이 알아서 쓰는 게 2%가 기준이니까 기준에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마음대로 해요. 그 자꾸 사람들 보면 세제 얼마 써야 됩니까? 보면 때 많으면 많이 넣으면 돼. 때 없으면 적게 넣으면 되고. 세제 양은 자 이렇게 해서 넣고 돌리면 안 된다. 담궈만 줘도 때는 이거는 빠져나온다. 그런데 가만히 담가놓는 거하고 저수지물이 있어요. 저수지물과 흐르는 계곡물이 있어요. 우리가 옷에다가 비누칠을 했어요. 저수지물에 이래 담가놓는 거와 흐르는 계곡물에 딱 담가놨을 때 어디에 때가 잘 빠져요? 흐르는 물이지. 네. 그러면 이건 같이 물이잖아. 저수지잖아. 손을 어떻게 해야 돼요? 들었다 놨다 하면 돼. 이렇게. 절대 이 비비면 안 돼요. 비비면은 뭐가 생겨요? 수축이, 축형 현상이 생겨요. 그러니까 그대로 놓고 이렇게. 근데 자, 요 세탁을 하기 전에 웻 클리닝은 기본이 전처리를 꼭 해줘야 돼요. 내가 아까 면에서도 내가 그 얘기를 안 했네. 전처리에 대해서. 잠깐 여기서 요거 뭐는 접어놓고 면에 대해서 전처리에 나가줍시다. 여기에 쓰는 세제가 알칼리 세제죠. 와이사스가. 그러면은 문제는 뭐냐면 이 세제는 세제는 알칼리인데 이 알칼리에 고착이 되는 얼룩이 있어요. 식물성 얼룩. 그러니까 와인, 커피, 그 다음에 풀물 이런 것들이 흰 와이사스에 흰 면에 묻어왔잖아. 이거를 그냥 이 알칼리 세제로 그냥 빨아보면은 안 빠집니다. 안 빠지고 어떻게 되느냐? 염색이 돼버려요. 이게 커피물이 옷에 묻었는데 흰 와이사스 묻었는데 그거 그대로 빨아보세요. 안 빠지고 그 자리가 고착이 돼버린다고. 그러면 그 고착된 걸 빼내려면 뭐 해야 되냐? 세제도 못 빼. 표백을 써야 돼. 표백제를 써줘야 돼. 그래, 예를 들어서 와인이잖아. 와인이 아니고 저 샴페인. 샴페인 색깔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묻어도 표시도 안 나요. 그러고 저 맥주 옷에 묻었을 때 표시 납니까? 안 나잖아. 세탁하고 나면 그 주위가 표시가 나는 게 있어요. 그거는 왜 그러냐면 이 알칼리 세제에 의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물에 빨아야 될 옷 경우에 알칼리 세제를 사용 내가 해야 된다. 그럼 반드시 전처리를 뭐로 해야 되냐면 산성으로 가지고 탄닌계 얼룩을 제거시켜줘야 돼. 탄닌제로 전처리를 꼭 해줘야 돼. 때를 빼는 거 아닙니다. 이거는. 전처리의 개념이 여러분들 개념을 잘 잡으세요. 어떤 분들은 보면 전처리 가면은 와이셔츠 모가지에 때 묻은 거 시커먼 거 소매 끝에 시커먼 거 이거 솔질하는 걸 전처리라고 하는데 그거는 솔질하는 건 전처리가 아니고 노가다를 하는 겁니다. 노가다. 그거는 세탁기에서 물의 온도와 세탁기의 힘만 있으면은 세탁 세제에 의해서 다 빠지는 게 때예요. 그거를 솔로 가지고 팍팍팍 문지르고 계신 게 그 무슨 짓입니까? 꽃만 상하지. 원단만 상하는 거예요. 전처리는 뭐냐? 뭡니까? 전처리는. 그러면서 전처리는. 탄닌계 얼룩을 미리 전처리 해주라. 그렇지 않으면은 세탁할 당시에 세제에 의해서 고착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모직은요 그 개념하고 또 반대예요. 모직은 쓸 때 세제를 산성을 쓰잖아요. 산성 세제를 쓰니까 물속에서 탄닌계 얼룩이 고착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돼요. 빠질 겁니다. 모직은 알칼리 세제를 사용하지 않잖아요. 산성 세제를 사용하잖아요. 산성 세제. 산성 세제를 사용하니까 탄닌계 얼룩을 굳이 전처리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뭘 전처리해야 되냐? 수용성 얼룩을 전처리해야 돼요. 수용성 얼룩. 모직에 묻은 수용성 얼룩. 전처리 왜 그러니까 찌든 데가 많은 거 있죠. 예를 들어서 양복을 물에 빨아야 된다. 뭐 베이지색 양복을 너무 더러워 물에 빨아야 된다. 그러면 그 더러운 부위에 맞춰서 세탁을 하는 게 아니고 그 더러운 부위는 미리 전처리 해결 가지고 내가 때를 빼내라는 거야. 때를 빼주라는 거야. 때를 빼주고 세탁은 세탁이라는 개념 보시면 안 되고 헹군다는 개념. 무슨 소리인지 아직 이해가 안 됩니까? 네, 갑니다. 이거 면에 갔다 이거 왔다가 헷갈리네요. 모직 그러니까 양복이라든지 쇠타라든지 순모는 반드시 전처리를 때를 빼라. 그러고 나서 세탁은 세탁이 아닌 헹굼 수준으로 해라. 들어가는 세제는 산성세제인데 이 산성세제는 세제라기보다 옷의 색깔을 건드리지 않고 옷의 촉감을 건드리지 않고 하는 세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가장 좋아요. 가볍게 세탁하는 거. 그리고 헹굼을 많이 해야 되느냐? 헹굼을 많이 할 필요가 없어요. 헹굼은 한 번에서 두 번. 왜? 여기 들어가는 산성세제는 세제가 아닙니다. 엄격히 말하면 세제가 아니고 뭐냐? 로션. 얼굴에 바르는 로션하고 똑같다 생각하시면 돼요. 자 보세요. 모직을 세탁하고는 순물을 세탁합니다. 물 세탁을 합니다. 물 하기 전에 원단을 옷을 섬유회사에서 섬유를 만들 때 각종 후 가공제다 많이 들어갑니다. 첫째 옷이 수축되지 않게 방축 가공도 해놨을 거고, 그 다음에 광택 가공, 옷이 광택이 나게도 해놨을 거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가공제가 많이 들어가 있는데 스타치 가공, 풀 가공도 해놨어요. 이거 다 뭐로 한다고 했어요? 물로 한다고 했죠. 그 물로 하는 가공제가 기름에 들어가니까 멀쩡하게 한 개도 안 빠졌던 게 물에 들어가니까 속 다 빠져본 거야. 그러면 그거를 물세탁이라는 걸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후 가공제를 꼭 넣어줘야 돼요. 다시 그걸 보충 안 시켜주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이걸 메이크업 가공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동영상 다 봤죠? 네. 메이크업 가공을 꼭 해주라는 거예요. 메이크업 가공을 해주지 않으면 옷은 물빨래 했는 흔적이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그대로 나오면 소비자인데 크레임이 걸리는 거예요. 그러면 뭐라고 어떻게 돼? 돈도 못 받고 욕만 직살나게 얻어먹고 손이 끊기는 거예요. 진짜 중요한 거예요. 물빨래를 아예 안 해서만 안 했지. 물빨래를 했다. 매트클린을 시작했다. 그러면 후 가공제에 대한 개념을 꼭 가지고 계시라는 거예요. 후 가공 안 할 것 같으면 물세탁 하지 마세요. 그냥 드라이브 해가지라고. 물에 였다. 그럼 후 가공제를 꼭 써야 돼요. 세제도 중요합니다.
이 후가공제를 가지제를 써야 돼요. 가지제. 이거 보면 밑에하고 다르죠? 근데 이 가지제는 뭐냐면 지방입니다. 지방. 자,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쓰는 세제는 다 무슨 용도로 했습니까? 지방을 빼는 용도잖아. 옷이 가지고 있는, 고유에 가지고 있는 지방도 있고, 외부에서 묻은 지방이 있는데, 외부에서 있는 지방만 쏙 빼고, 옷이 고유에 가지고 있는 지방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참 좋겠죠. 그런데 물이라는 걸 가지고 물 세탁을 하게 되면 옷이 섬유가 가지고 있어야 될 고유의 지방마저도 앗아간다는 거야. 그래 되면은 넣어줘야 돼. 후가공제에서 가지제가 더할 가의 한문으로 더할 가의 지방지. 그래서 가지제 하는 소리가 나온 겁니다. 충분하게 가지제를 넣어줘야 돼. 피존하고 다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일반 옷을 집에서 빨고 뭐 할 때는 보면 집에서 마무리제를 쓰는 게 다 피존 쓰고 있죠. 피존, 린스죠. 린스. 부드럽게 해주기 위해서. 그거는 실리콘 계열입니다. 근데 우리가 쓰는 가지제는 실리콘 플러스 실리콘 들어있어요. 실리콘 플러스 지방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섬유 자체에 지방을 넣어줘요. 그건 뭐냐면 아침에 우리가 세수를 했습니다. 내가 맨날 하는 소리. 세수할 때 쓰는 비누 있죠. 비누. 비누가 알칼리잖아. 그러면 사람 피부에 있는 기름을 다 빼봅니다. 빼니까 로션하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뻐해지잖아. 똑같이 옷도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옷에다가 로션을 넣어줘야 돼. 뭐 가지제가 뭐합니까? 로션을 발라주는 거예요. 그래서 메이크업 가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같은 말이라도 좀 폼나게 써야 돼요. 옷만을 폼나게 입을 게 아니고 말도 좀 격상을 높여가지고 그 양복이라는 것보다 우리 주로 뭐라 합니까? 슈트를 합니까? 정장. 뭐 정장 한 번 얼마 뭐 이래서 그런 것만 바꿔야 돼요. 바지스러운 바지 이런 것도 좀 팬츠 내가 하고 좀 이렇게 뽐나게 좀 그렇게 써놔야 돼. 가격표를 앞으로 쓸 때도 좀 그런 식으로 써놔야 돼. 그거는 이제 우리 얼룩배기 이방사에서 앞으로 가격표 마저도 다 이쁘게 다 정할 거예요. 금액도 대략적으로 그러니까 세탁 요금은 지역 따라 다 다르니까 어쩔 수 없이 뭐 좀 차별화되지만은 이제 특수 요금들은 거의 다 전국 동일하로 다 할 거예요. 뭐 오늘은 세탁에 대한 걸 얘기하니까 그건 나중에 얘기하겠어요. 그래서 후가공제로는 가지제를 꼭 써주라. 가지제를 얼마나 쓰냐. 너무 많이 넣으면 안 돼요. 또 가지제 많이 넣으면 옷이 힘이 없어요. 그러면 어느 정도냐면 여러분들 웨트 클리닝은 세탁기가 돌리는 거 아니죠. 그냥 통에다 넣고 그냥 하는 거니까 물 보통 20리터잖아. 물 한 말에 종이컵으로 한 컵 정도. 그러면 200cc 정도 넣어주면 그러니까 가지제하고 구멍에다 꺼내면 효과 없어요. 한 2, 3분 나가노라는 거야. 그러니까 가지제가 옷으로 쑥 파고 들어갈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를 좀 주고 그러고 나서 탈수를 하면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거 빨아놓고 난 다음에 다림질 안 하면 죽어. 수모 양복을 물에 빨아놓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 물에 빨 줄은 아는데 다림질하기 귀찮아가지고 그걸 안 하잖아. 맞죠? 제일 문제가 그거였어요. 지금 그지? 그런데 제가 마무리까지 확실하게 해줘야지. 그게 가르쳐주는 선생이지. 양복 상의나 물에 빨았다. 후가공까지 다 했다. 탈수했어요. 탈수하고 난 다음에 인체 프레스에다가 걸치세요. 걸치고 한 3분에서 5분 정도 뜨거운 바람을 확 넣으면서 확 푸기세요. 그러면 옷이 형이 딱 잡힙니다. 반복되는 얘기, 앞전에 강의에서 반복되는 얘기지만은 우리가 아침에 일어났을 때, 사모님들 아침에 일어났을 때 머리 숱이 엉망이 돼 있죠. 그러면 드라이기로 가지고 드라이기를 착 합니다. 이 그냥 드라이기로만 하는 거와 물을 축축축 뿌려가지고 드라이 하는 거와 어떤 게 더 잘 됩니까? 물을 축축 뿌리면 낫죠.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순모를 물에 빨고 난 다음에 자연건조를 하잖아. 그럼 그대로 그러고 탈수해놓고 난 다음에 그대로 걸어놓으면 다 마르고 난 다음에 다림질 하려면 안 펴져요. 탈수하고 난 다음에 물기가 옷에 있을 때 인체 프레스 딱 걸어가 딱 하면 어때요? 물기가 있으니까 쫙 잘 펴져요. 잔주름이 잘 펴져요. 물 세탁을 하면 우리가 올이 섬유 올이 막 엉망이 됩니다. 이게
섬유에 올이 이렇게 직선으로 돼가지고 이렇게 돼야 되게 원래는 이렇게 돼 있어요. 세탁 전에는 이렇게 돼 있어. 물 세탁이라는 걸 하고 나면은 이렇게 막 돼 있어요. 원단이 조직이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게 바짝 마르고 난 다음에 이거 펴려면은 이렇게 안 나옵니다. 그래서 반드시 물기가 있는 상태에서 인체 프레스에 딱 걸게 되면은 이렇게 쫙 펴집니다. 그런데 문제는 몸통은 되는데 몸통은 인체 프레스 생기는 게 몸통으로 되어 있잖아. 근데 팔이 없잖아. 그게 근데 장애인도 아니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인체 프레스 이거 자꾸 달려있죠. 자꾸 인체 성형기 말고 인체 프레스 인체 성형기는 요즘 나오면 올라갔다 내려갔다는 솔직히 그거 못 써요. 그거 갖다 버리니까 그 비싸게 돈만 비싸지. 그거는 드라이클리닝용이에요. 용도가 드라이클리닝 했는 양복만 찐 옷이고 물 세탁했는 옷을 쓰려면요 옛날에 쓰던 인치 프레스 최고예요. 거기 일본에서는요 웨트 호마라케가 2,500만 원 팔려요. 한국에서 150만 원, 100만 원 비싸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유럽에서 미국에서 들어온 거예요. 지금 보면 기계 메이커에서 팔아먹으려고 인체 프레스는 다 팔아먹거든. 인체 프레스는 팔아먹으면 다 팔아먹었어. 어디 가나 가게에 다 쓰고 있었어. 이거 새로운 걸 만들어야 팔아먹을 수 있잖아. 그래서 인체 성형기를 일본에서 가져와가지고 사쿠샤 걸 보고 못 따가지고 지금 나오고 붐때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잖아. 그거는 드라이클리닝 용도예요. 우리가 세탁기도 물 세탁기가 있고 드라이클리닝 기계가 있잖아요. 다림이도 드라이클리닝용이 있고 물 세탁용이 있어요. 물 세탁용은 된조끼예요. 전기와 스팀하고 같이 되는 게 된조끼라고 하고 스팀만 되는 거는 드라이클리닝용 다림질이에요. 그건 왜 온도거든요. 드라이클리닝 옷들은 온도가 90도 이하만 돼도 다림질이 잘 돼요. 그런데 물세탁에 있는 옷들이 면 종류가 많잖아. 면 종류들이 많은데 면이 8, 90도에 펴집니까? 온도가 150도, 180도 돼야 돼. 그러니까 전기로 가지고 보충을 시켜서 하는 게 된조끼라는 거야. 내가 뭐 내가 이거라고. 그래서 이 팔이 없잖아. 인체 프레스가. 그럼 요 잡고 달려있어요. 풍선처럼 돼 있지만 요 잡고 달려있거든. 요걸 열어요. 열고 와이셔츠 있죠. 내가 입는 와이셔츠 110짜리 소매 요즘 옷을 보면 이렇게 소매 이게 소마 맞죠? 딱 붙잖아. 옛날 와이셔츠 이만큼 내려오잖아. 이만큼 내려오죠. 이런 와이셔츠를 흰 와이셔츠를 110짜리를 나일론 100%짜리를 구하세요. 면 말고 나일론 와이셔츠 열을 받으면 나일론이 온도가 많이 올라갑니까? 면이 많이 올라갑니까? 나일론이 뜨거워지잖아. 네. 온도도 잘 안 식고. 네. 인체 프레스에다가 그걸 입히라고. 110짜리 와이셔츠를 소매 넓은 걸 사가지고 하나 사가지고 입히고 소매 끝은 고무줄로 묶어보라고요. 그러면 이거 뭐 됩니까? 풍선대잖아. 이 몸판은 안에서 풍선이 있으니까 불어내니까 펴지는데 이 소매는 안에 아무것도 없으니까 불어내지 못하잖아. 그러면 이 안에 와이셔츠를 입히면 어떻게 돼요? 늘어나잖아. 쫙 펴지는 거야. 그렇게 만들어 나온 게 웨트 호마라는 거예요. 일본에서 2,500만 원짜리예요. 한국에 두대 팔아먹었어요 내가. 참 실력이 좋지요. 근데 좀 달라요. 똑같을 수는 없잖아. 온도 조절이 막 돼. 250도 조절. 그러고 후광이 겁나게 커요. 그래가지고 양복 상의 하나 말리는데 2분에서 3분 만에 끝나. 옷이 형태처럼 딱 잡혀가지고 그대로 다림질이 끝나는 게 앞에 이것도 슬라이딩 왔다 갔다 하고 하는데 좋기 좋아. 근데 그건 뭐 우리 아직까지 대한민국 수준이 안 되기 때문에 이 없으면 이 몸으로 살아라고. 저는 본 거는 있지만은 그 본 거 그대로 하시오 하면은 저 새끼 미친 새끼라. 내가 그동안 옛날에 10년 전에 그런 소리 들었어요. 내가 요걸 얻어먹는 이유를 알았다고. 뭐 아직까지 해변도 안 되는 사람한테 너무 이런 거 저런 거 하시오 하기에 저건 집 팔아보려고 저런 소리 한다. 맨날 그런 소리 했거든. 그래서 한국형에 맞게 하려면 지금 현재 쓰고 있는 거를 응용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보자. 한게 바로 이거야. 근데 지금 인체 프레스 잘 안 나오죠? 오티스에서 나오더라고. 새로 신형으로 나와요. 좋아요. 오티스에서 내가 전에 옛날에 얘기했거든. 이런 거 만드시오. 만들어가 거의 200만 원인가 그래요. 물세탁용이요? 네. 자 그러면 양복 상의는 그렇게 했다.
근데 수모바지 100%짜리다. 이거 물에 빠고 나게 안에 희접이 쪼글쪼글쪼글하고 막 옷이 막 다림질하려면 미치겠는 거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똑같아요. 판치도파. 원래 판치도파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고시프레스. 고시는 일본말이에요. 일본말로 허리를 고시라 그래요. 거기 이상한 말. 근데 정작 일본에서도 고시란 말 안 써요. 일본에도 고시프레스란 말이란 안 하고 판치도파라 그래요. 판치도파. 근데 이상해. 한국에 돌아가지고 말이 이상하게 변해가. 고시프레스 하는데 고시프레스를 어떻게 쓰느냐. 수모바지를 원래 물에 빠고 나면 안에 시접이 막 오글오글해가 다니기가 힘들잖아. 그죠? 바지를 뒤집으세요. 뒤집어 가지고 고시 걸어라. 그리고 바람을 확 불내시라고. 그러면 여기 시접 잡힌 게 싹 다 펴져요. 펴지고 그래가 그대로 자연건조해 놨다가 다니면 돼요. 제가 수모 양복 상의나 바지까지 세탁해서 마무리까지 하는 걸 다 얘기했죠. 그렇게 하시면 되겠죠 이제. 네. 그러면 별 문제 없어요. 귀찮아서 탈수하고 난 다음에 바로 그냥 자연건조 걸어놔 보니까 문제 되는 거야. 중간에 인체 프레스나 고시를 한번 찍어놔. 형태를 잡아주라. 다 말리라는 거 아니에요. 양복 상의 여기 말리려면 시간 엄청 걸려요. 알죠? 여기 두꺼우니까. 이거까지 말리려면 급한 거 아니고는 바로 찾으러 오는 거 말고는 이거 할 필요 없어요. 이 원단, 이런 얇은 원단 있죠? 이런 데는 한 2분에서 3분 만에 거의 다 말라요. 그럼 나머지는 그냥 그대로 형만 잡아서 그대로 끌어놨다가 나중에 다리면은 드라이 클리닝에서 다림질 하는 거는 거의 똑같아요. 들어오세요. 예, 들어오세요. 자, 지금 섬유의 특징도 모직의 섬유의 특징도 얘기했고 염색의 특징, 염색 온도, 그래 물의 온도 아까 몇 도라고 했어요? 모직 35도에서 40도. 더 넘어가면요 물의 온도에 의해서 섬유가 수축이 돼요. 그러니까 그 온도에서 넘지 마시고, 그다음에 고차 상태, 섬유의 얼룩 고차 상태, 이 고차 상태에 따라서 돌려주느냐 아니면 담금 세탁을 하느냐.